자, 챔스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약스 대 벤피카. 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공미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벤피카는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공구리 왕자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공구리 왕자님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 끝나고 이제 기간이랑 사항 적어서 한 번 더 이제 쪽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리고,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비교적 약체인 엑셀시오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 아약스의 좀 행보를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챔스 경기에서 이제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이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한 이후부터 지금 쭉 패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불안정한 좀 수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좀 페이스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 역시 최근에 이제 챔스 경기에서 이제 레버쿠젠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이제 하위권 팀인 이제 카사피아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주춤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414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리그에서 이제 하위권 팀이 이제 카사피아 상대로 홈에서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주춤한 벤피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뭐 그래도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는 뭐 3부 리그 팀 상대로 좀 이기면서 일단 뭐 이제 무승 행진을 끄는 그저 벤피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두 팀은 챔스에서 좀 전패 중으로 나란히 지금 최하위권에 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챔스가 좀 시작하기 전에는 이 두 팀이 이렇게까지 좀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는데, 확실히 지금 뭐 이번 시즌 좀 챔스에서는 굉장히 좀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저 양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를 봤을 천리일주지님 때,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철부지님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철일부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경기를 봤을 때 일단은 뭐 두 팀 다 볼 점유율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이제 비슷할 것으로는 보지만, 자, 그래도 이제 벤피카가 이제 아약스에 비해서는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벤피카의 문제는 이제 무리뉴 감독 체제로 전환된 후에 이제 전술이 잘 녹아들지 못하면서 지금 불안정한 경기력을 좀 종종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압박과 역습이 좀 중시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면서 이제 수비 전환이 느려 이제 되려 지금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부각될 우려가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압박이나 이제 역습 좀 실패로 인해서 이제 되려 이제 좀 속공에 좀 대처가 안 돼서 이제 반격을 좀 당하는 모습을 좀 자주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챔스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더더욱 좀 노출되고 있는 그 벤피카다 보니까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무리뉴 감독 좀 체제로 좀 전환된 이후에는 더더욱 이제 좀 성적이 좀 좋지가 못하고, 특히 뭐 이제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현재로서는 좀 벤피카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벤피카,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좀 벤피카를 보기에는 저는 생각보다는 꽤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고, 그 아약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지면은 좀 4연패인데, 저 아약스가 좀 4연패까지 이제 기록할 거라는 그런 좀 그림도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뭐 대려 아약스가 그래도 홈에서 이제 좀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면서 연패를 좀 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무리뉴 감독 체제로 좀 전환된 후 이제 벤피카의 그런 좀 기존 강점이었던 일단 중원 장악력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좀 이제 저하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벤피카의 그런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아약스 프랜승 쪽을 보거나,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타사라이 대 이제 위니오. 자, 일단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오시멘, 그리고 악군, 그리고 싱고, 그리고 이제 엘마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추추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현재 좀 갈라타사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위니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지금 갈라타사라이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훨씬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챔스에서 3연승 중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최근 챔스 경기에서는 이제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에서 이제 3연패 중으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이제 근래 이제 챔스에서 이제 인터밀란과 꼬마 상대로 좀 대량 실점을 해 좀 패배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리그와 달리 좀 챔스에서는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좀 최근에 좀 위니용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지금 뭐 오시멘을 좀 비롯해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그런 갈라타사라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이제 르로이 사네, 이제 이카르디, 이제 일마즈와 같이 여전히 이제 공격진은 많이 좀 탄탄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 해도 요즘 좀 갈라타사라이에 대한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뭐 어느 정도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확실히 좀 홈에서는 더더욱 좀 급강의 좀 모습을 좀 보이는 만큼 이제 경기력과 좀 조직력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갈라타사라이가 그래도 홈 이점을 좀 잘 활용해서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추측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위니용보다는 뭐 갈라타사라이가 더 좋은 공격 퀄리티를 좀 보이면서 이제 뭐 침투나 좀 컷백, 아무래도 중거리 등 이제 다양한 좀 패턴을 좀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위니용의 좀 수비를 좀 곧잘 공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좀 우위를 좀 점하면서 점유율도 더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이제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네요. 물론 이제 갈라타사라이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점을 좀 감안해도 이제 위니용보다 좀 전력 면에서는 더 우세하고, 이제 홈이라는 점과 더불어 이제 최근 좀 위니용이 챔스에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갈라타사라이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갈라타사라이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언업 기준이 3.5인데 3.5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건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최근에 그리고 경기 템포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느려지긴 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옛날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좀 저돌적으로 좀 나섰던 반면 최근에는 그래도 운영에 더 포커스를 좀 두는 부분도 좀 많은 만큼 이제 기존 그런 좀 템포가 좀 많이 좀 느려졌고, 그리고 이제 위니용의 그런 좀 원종에서의 공격 전개가 뭐 그리 좀 좋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3.5는 언업 기준점이 좀 높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승의 3.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바르셀로나. 네, 이번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가장 좀 이제 메인 매치라고도 볼 수 있는 좀 경기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페드리, 그리고 이제 가비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특히 이제 좀 중원의 좀 핵심이 좀 페드리가 좀 빠진 거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지금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빌바오 상대로 이제 4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A매치 휴식기 직후 경기부터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하피냐가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르면서 그런 약간 좀 전력도 많이 좀 보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좀 하피냐까지 좀 돌아왔다 보니까 이제 공격진이 더더욱 좀 풍부해진 현재 좀 바르셀로나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래도 뭐 페드리와 이제 가비가 빠진 그런 바르셀로나다 보니까 첼시 상대로는 다소 좀 중원에서는 좀 밀릴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좀 첼시가 뭐 중원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하며 이제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는 좀 있다고 보여져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중원에서는 뭐 첼시가 우위를 좀 점할 수는 있겠지만, 자, 아무래도 지금 야말과 하피냐를 지금 첼시가 제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측면에서는 첼시가 이제 좀 밀릴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야말 뭐 하피냐뿐만 아니라 최근 뭐 레시포드의 좀 폼도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다양한 그런 좀 공격진, 특히 좀 측면에서의 조금 공격진을 좀 첼시가 이제 좀 제어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되려 이제 바르셀로나가 좀 측면 위주로 이제 파고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지금 이제 측면에서 좀 위협적인 상황을 좀 자주 만들 수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첼시의 좀 수비 밸런스가 이제 확 무너질 경우도 이제 충분히 좀 있다고 한번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지금 뭐 첼시가 좋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비교적 더 지금 전력이 막강한 팀은 바르셀로나라고 좀 보고, 이제 첼시에 비해 이제 바르셀로나가 보다도 좀 상황에 따라 유연한 플레이를 좀 적절히 좀 잘 보이면서 이제 공격에서의 폭발성도 이제 훨씬 더 좀 좋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첼시보다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 게다가 이제 하피냐까지 좀 돌아오면서 이제 공격진들도 이제 완전체 전력을 좀 갖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여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바르셀로나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프랜승 쪽 보는 경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근데 그래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비아 프라하 대 빌바오. 자, 일단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아키 윌리엄스가 결장 중인 거죠. 빌바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좀 패배하는 경기가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챔스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좀 3대0 좀 대패를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스날과의 좀 큰 체급차는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제 아스날 상대로는 이제 패배했던 거죠. 슬라비아 프라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지금 1승 4패로 이제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빌바오가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이제 경기력이랑 좀 성적이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 좀처럼 좀 반등할 모먼트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전체적인 전력은 빌바오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최근 지금 빌바오의 페이스가 많이 좀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빌바오가 원정에서는 2달 넘게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홈에서 이제 빌바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 특히 좀 조직력이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런 약간 슬라비아 프라하를 이제 원정 빌바오가
이제 공략을 좀 하기는 하나하나빠님 많이 어렵지 않을까 별풍선 10개 예상을 해봐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빠님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뭐 빌바오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도 않기 때문에 슬라비아 프라하가 빌바오의 공격을 좀 그래도 잘 막아내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중원 싸움에서도 슬라비아 프라하가 이제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주도권 쟁취에 있어서도 뭐 되려 뭐 빌바오보다는 슬라비아 프라하가 이제 주도권을 좀 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렸을 때 뭐 현재 지금 원정 빌바오 사이드를 좀 볼만한 이유는 그렇게 뭐 크게 좀 없다고 봐서 차라리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슬라비아 프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 프랑스 쪽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비아레알. 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이어가 결장,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은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돌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챙기지 못하면서 이제 저조한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2점 차로 뭐 리드를 좀 가져간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리드를 좀 지키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슈투트가르트한테 이제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뭐 결과도 결과인데 경기 과정 또한 많이 좀 아쉬움이 좀 클 수 있었던 그저 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에 반해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A매치 휴식기 직후 경기에서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이전에 그렇죠 좋았던 페이스를 좀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 나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이 경기도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도르트문트가 이제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이제 비교적 이제 도르트문트가 라인을 좀 높게 형성하며 이제 압박도 좀 적절히 가져가며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는데 반해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빠른 역습이나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좀 도르트문트의 좀 수비 뒷공간을 좀 공략하는데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트랜지션한 공격이 좀 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와서 이제 빠르게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그림이 자주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좀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현재 이제 흐름은 비아레알이 더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 챔스에서는 비교적 약체인 좀 파포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돌문이 이번 시즌 홈에서는 아직까지 진 적이 없을 만큼 그리고 나름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돌문이 좀 홈 이점을 좀 잘 좀 살리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뭐 돌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에서 지금 뭐 긴 홈에서 이제 이번 시즌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전체적인 뭐 전력 면에서도 이제 비아레알보다는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그래도 돌문이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어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도르트문트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와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돌문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래도
돌문도 확실히 충분히 좀 홈에서 좋은 득점력 좀 기대해볼만 하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도 지금 현재 뭐 도르트문트의 좀 수비가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충분히 좀 득점할 만한 요소가 이제 많은 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데글림트 대 이제 유벤투스. 자, 일단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현재 좀 양 팀 다 이제 수비에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현재 보데글림트와 유벤투스 모두 이제 챔스에서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유벤투스가 뭐 보데글림트보다는 승점이 1점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지금 순위는 더 높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이제 보데글림트가 뭐 홈 이점을 좀 잘 활용하는 팀이면서 이제 홈에서는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다 보니까 유벤투스 상대로 주도권 싸움에서 뭐 그리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되려 뭐 점유율은 뭐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보데글림트가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자, 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원을 좀 장악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력 차이가 좀 큰 팀인데 그만큼 이제 중원 장악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벤투스의 좀 중원이 지금 워낙 좀 막강하고 이제 이번 시즌 유벤투스가 거의 대부분 이제 중원 싸움에서 밀린 적이 없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보데글림트가 이제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좀 높게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유벤투스 상대로 중원 장악이 좀 어렵다 보니까 후방에서 이제 볼이 좀 의미 없이 헛도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는 꽤 좀 많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보데글림트가 좀 빌드업을 좀 전개하는 데는 좀 생각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좀 클 수가 있고, 아무래도 중원 장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경기력 또한 어느 정도 좀 떨어질 우려도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인데 이제 이번 시즌 매번 2연승에서 막혀 이제 3연승이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런 약간 좀 3연승이 없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는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전력 면에서도 유벤투스가 그래도 또 많이 우세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저는 유벤투스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챔스 첫 승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유벤투스라는 좀 네임밸류 좀 생각했을 때 이제는 딱 이제 챔스 이제 첫 승 타이밍이 딱 그래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좀 적합한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유벤투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유벤투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뉴캐슬.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포 1명,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전력 누수는 지금 마르세유가 이제 더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주춤하다가 이제 현재는 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고, 두 경기 연속 지금 3골 이상을 좀 넣으면서 이제 득점력이 확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니스 상대로 또 원종에서 5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그래도 좀 성적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특히 이제 득점력이 좀 많이 이제 올라온 마르세유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이제 성적이 좋은 좀 맨시티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홈 6연승을 좀 기록하게 된 이제 뉴캐슬인 만큼 확실히 홈에서는 좀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다 뭐 공격 전개 및 이제 압박이 좀 좋으면서 이제 템포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좀 트랜지션한 공격 빈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클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르세유와 이제 유캐슬 모두 이제 그런 좀 트랜지션한 좀 공격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좀 공격이 어느 정도 좀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전체적인 뭐 전력 면에서는 뭐 유캐슬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제 큰 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은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최근 좀 마르세유의 좀 경기력과 좀 득점력이 좀 물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저는 이런 마르세유를 지금 유캐슬이 좀 당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좀 게다가 이제 확실히 좀 원정에서 이제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가 지금 홈에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팀의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가 이제 큰 점이 어느 정도 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원정 유캐슬을 좀 보기에는 저는 뭐 리스크가 좀 큰 경기라고 좀 봐서 차라리 이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마르세유 프렌 승 쪽으로 이제 프렌 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마르세유 프렌 승 쪽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다 할게요. 자, 다만 근데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니까 만약에 6회 상대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낸다고 해도 이제 클린시트로 이제 결과를 좀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이 좀 터진다는 전제 하에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마르세유 프렌승 쪽 보는 경기,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네, 오늘 그 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토크시티 대 이제 찰턴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그래도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많이 좀 한 단계 좀 스텝업한 그리고 스토크시티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스토크시티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완지 시티 대 이제 더비 카운티. 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더비 카운티 프렌스 쪽 보는 경기. 네, 이제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햄튼 대 이제 레스터 시티. 자, 사우스햄튼이 이제 직전 찰턴전에서 5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이번 시즌 이제 사우스햄튼의 그런 좀 기복이 꽤 큰 편이고, 그리고 이제 레스터시티 상대로는 상대 전적에서는 뭐 최근 좀 매번 거의 다 졌을 정도로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그래도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이제 소튼보다는 레스터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레스터시티 프렌승,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 위주로 좀 다뤘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